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와 생산, 소비, 투자 반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1월호에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반등해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한 지난달 평가와 같은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열되고 비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또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 모든 부처 생각이라며 과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가상화폐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했지만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인 보호무역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오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이런 발표는 최근 중국 당국이 미국 국채 매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선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 정부의 코스닥 시장 대책 육성 방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확한 세부 논의들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원 금액 자체가 3천억 원 너무 작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줄을 잃었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어제장에 기억이 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강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말 그대로 급등이 나오면서 두 지수 사이에 지금 간극도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새해 들어 좀 올라온 모습도 보여지지만 큰 상승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도 2% 내외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다 보니 전기전자 업종 전체로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총에서 많은 부분인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거래소 쪽 지수 자체가 보합 수준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면면을 놓고 보면 철강주들은 오늘 또 아웃퍼폼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화학, 바이오, 제약 많은 종목들이 건설까지 대체적으로 잘 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말 그대로 급등인데 특히나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은 거의 열풍 수준입니다. 다시금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지수 상단 지속적으로 뚫고 올라가는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의 폭이 꽤 큰 부분 정책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는 정책에 대해서 이미 밝혀진 부분들이 많았고요. 선반영된 부분이 많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단기 하락 대비하자는 의견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은 지금 강보합권 전환은 됐습니다. 248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2500선 오늘도 조금은 요원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90포인트대부터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2480포인트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은 회복을 했지만 낙폭을 여전히 강보합권 수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입니다. 기관만 삽니다. 2,491억 원 기관이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2,004억 원 정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지금 골고루 사네요.
수급 주체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95% 여전히 내리면서 236만 5천 원대까지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입니다. 역시나 7만 원 초반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 포스코가 오늘 철강주들도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면서 포스코가 5.18%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LG화학, KB금융, 삼성물산 각각 1% 내외의 상승이고요.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8% 올라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바이오주들 오늘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하루 쉬어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삼성생명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SK텔레콤 모두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8포인트가 아니라 3.68%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로도 31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작년 연말쯤에도 아웃퍼폼이 제대로 나온 날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단숨에 883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2기세면 900포인트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섭게 코스닥 지수 정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그램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래프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858포인트대부터 883포인트대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389억 원 사고요. 개인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폭 보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36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까지 약 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형주 두 종목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신라젠도 지금 10만 원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 3%대의 상승입니다. CJ-ENM만 지금 약보합권 좀 소외된 모습이고요. 티슈진도 2.6%나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빠지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모두 5%가 넘는 급등이고요. 11위부터 15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에는 빠집니다. 오늘 엔터주들 그리고 게임주들은 시세를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중국 관련주들도 오늘 조정이 나오고요. 하지만 기타 종목들 휴젤, 코미팜 상승하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라갑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건 이 정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지수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면 오늘 소외된 종목들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 착시효과라는 거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3원 90전에 거래가 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원 10전 하락하면서 오랜만에 원화 강세 나타나고 1060원대 초반까지 급하게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 상승이 말 그대로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현 시각에도 3.5%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올라갑니다. 활성화 대책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상승 언제까지 이어갈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코스닥의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 영향이 좀 지속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코스닥 총 상위 업종 중심으로 조금 강세가 좀 지속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KRX 300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월부터 출시 예정이고요. 연기금들 이제 자금 유입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 KRX 300의 지수에 대한 투자 유도를 좀 하겠다라고 좀 대책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KRX 300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같이 들어있는 통합 지수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코스닥에 대한 자금 유입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겠다라고 본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량주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코스닥의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들어오게 되면 코스피의 시총에 눌려서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RX 300에서 코스닥의 비중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려면 결국에는 코스닥 우량주 중심으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총 상위의 150,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 아마
한 50에서 80 종목 정도 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3인방이 가장 큰 강세 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좀 가파르게 속도가 나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속도 조절이 좀 다음 주쯤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금이 유입되니까 직접적으로 증시를 좀 상승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펀더멘털이나 실적 부분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강세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가열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그 추가 상승 랠리가 좀 꺾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될 정도로 코스닥이 지금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보면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고 뭐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시총 상위주들 특히나 바이오주들만 지금 이렇게 잘 가는 모습이고 IT주들은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부품주들까지 전체적으로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이외의 종목들이 그럼 새롭게 박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셀트리온 3인방의 그 강세가 좀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좀 주도주로서 활약을 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악재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의지가 조금 중소형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IT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수급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금의 이탈을 조금 견인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이제 정부 정책 측면에서 조금 부진하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자금도 좀 부진할 수 있는 게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중국 A주가 편입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존에 좀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은 이 중국 A주 편입에 따른 자금 이탈을 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5월 달에 중국 A주가 편입이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계적 자금 이탈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악재 요인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IT보다는 넌 IT 업종으로 좀 각광이 가는 것 같고요. 넌 IT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제약이 좀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외에도 화장품 그리고 소재 산업재 업종 이렇게 세 가지 업종 같은 경우는 넌 IT 업종의 강세를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 살짝 해주셨는데 코스닥 시장 일단은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은 피력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러면 급하게 단기 조정이 살짝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좀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격에 많이 반영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앞으로 우호적인 환경은 맞지만 이게 가격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게 정당한지를 좀 반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나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오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수급적인 정책만 좀 나와 있거든요. 코스닥 상품 펀드 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연기금들의 증권거래소 면제 그리고 그 KRX 300 이런 좀 수급적인 측면을 좀 지향한 정책들이 나왔다면 앞으로 좀 대기하고 있는 정책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의 조금 더 펀더멘털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월 달에 좀 기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중소형주 코스닥 협업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콘텐츠 기업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상반기 그리고 2월 달쯤에 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본다면 수급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 외에도 코스닥 기업들의 펀더멘털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이 KRX 300이라든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업 중에 좀 국한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중소형주를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본다면은 저희는 다른 종목들로도 좀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실적 같은 경우는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는 실적이 코스피 대비해서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그 실적 자체는 양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쯤에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때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좀 이슈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올림픽 관련주들이 뭐 광고라든가 뭐 미디어 이런 애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코스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수급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 자체가 기관들의 자금을 코스닥 쪽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이고요. 국내 수급 외에도 이제 대외 수급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MSCI라는 이벤트가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피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MSCI에 이제 포함된 종목들이 8개 종목 빼고는 전부 다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의 자금 이탈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어서 좀 수급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소재산업재 업종 같은 경우는 코스피 내에서도 국내적인 정책 효과 말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발 모멘텀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소재산업재 같은 경우는 저희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창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G2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중국에서 미국채 매입 규모 줄인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렸고 오늘 화두는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힘싸움인 것 같아요. 무역 긴장감 고조가 되고 있고 이제 보복성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관련해서 미 달러화 자산 자체가 최근 들어와서 매력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국 국채라든지 달러 자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 작은 수급 변화만 일어나더라도 미국 채권 시장이 지금같이 요동이 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투자하실 때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1월 달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철강을 비롯해서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4월 달에는 위엔화와 관련된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 따라서는 중국도 다양한 맞대응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도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중국은 부인은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채권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미 국채 시장에 뭐 영향력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네, 당장은 그 대량 매도 물량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국 국채 시장의 그 변동성 확대는 되겠지만,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인데요.
이 중에 2조 달러는 그 달러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국채는 1조 한 2천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 저당 증권이라 해서 페르메 같은 쪽에 투자가 돼 있고요. 또 예금이라든지 임대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유로나 엔, 파운드, 원화 쪽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국제 시장이 6조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최근 들어와서 미국 국채를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 시장 점유율이 한 48% 정도였지만 현재는 40% 정도 축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고요. 또 미국 경제가 현재는 내년까지도 매우 좋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가격이라면은 그동안에 금융기관에서 풀렸던 20경원이라는 자금들이 채권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미국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될 거고요. 여기에서 국채 매력도가 결국에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인과관계를 따져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미국 채권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는 그 IMF SDR 구성 통화에 편입된 2016년도 이후에 안전자산인 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또 고금리 통화인 호주나 캐나다 달러 자산으로 지금 바꾸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맞대응 카드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그 카드들 같은 경우에 잘못 썼을 경우에는 중국도 적지 않은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감세안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1조 달러 정도 인프라 투자에 따른 채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중국이 참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G2 얘기를 오늘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외환 보유고 다변화, 미국 국채 하락을 전망해서 이러는 경제적인 아무튼 이득을 취하기 위한 중국의 이런 요즘의 움직임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G2 간의 갈등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당장의 실익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나 이런 보복성이 좀 가미가 됐다고 보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보호주의에 대한 카드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투자 축소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위엔화가 그 과소평가됐던 이유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에 나설 수도 있고요. 또 무역 보복에 맞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그 대중국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농산물이죠. 콩이나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쪽에 보복 관세를 했을 경우에는 미국 농가도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도 비싼 농산물을 수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에 대한 그 사드 보복처럼 미국의 기업 중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애플이나 포드, GM, 인텔, 퀄컴, 보잉 쪽에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제재에 나섰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그 카드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미국 제일주의 정책에 따라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미국 주시장에도 좀 관련 주가들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 너희들이 무역보복을 한다, 보호무역주의, 미국 제일주의를 사용을 한다면 우리도 맞대응할 카드가 이렇게 있다라는 그 선제적인 대응이나 혹은 이런 과시용으로도 어느 정도 이번에 제스처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미국 국채라든지 자산을 줄여오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중 관계 악화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요.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 북핵 문제를 놓고서도 외교 안보적인 갈등이 또 심각한 상황이고요. 1월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보호주의 정책의 맞대응 카드로다가 언제든지 미국을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들을 중국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글로벌 시장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실제로 매각할 것이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는데 ING 같은 경우는 중국 국채 매입 축소 빈말 아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전해지는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채 매입 축소를? 네, 축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금이라든지 다른 자산으로 서서히 변경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 시장에 들어갔던 1조 2천억 달러를 바로 빼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기에는 최고 등급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높은 유동성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적정한 투자 수익률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매각 과정에서 보면은 중국이 부담해야 될 거래 비용이 상당히 많은 점도 걸림돌이 되는데요. 일부라도 매각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국채 수익률이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1조 2천억 달러에 대한 그 보유 채권에 대한 평가손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 달러화가 약세가 진행이 된다면은 중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달러 약세로 미국 IT 기업만 수출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한 문제는 정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사고 팔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이 환율 방어라든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차이나 머니 유입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결정적인 충돌은 피해가면서 앞으로 당분간 20, 30년 정도는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만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반덤핑 판정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로 인정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식의 갈등 관계를 중국은 원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이 G2 간의 요즘에 무역 보복 여러 가지 좀 분쟁들이 있는데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오늘도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화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